왜 블로그 수업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6개월 정도 만에 방문자가 한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키워드나 뭐 로직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도 방문자 수를 높였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배우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높은 효율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알게 된 내용, 꿀팁, 블로그 하는 루틴 정도를 오늘 이렇게 한 10가지로 나눴어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블로그 포스팅이에요. 메인 키워드는 내가 검색했을 때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내용 정도라고 개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원고는 네이버에 네이버 글자수 치시면은 본인이 작성한 원고를 붙여넣기를 해요. 저는 2000자 정도로 쓰고 있고, 중복 단어 10번 이하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업체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꿀팁을 알려줄 게 없냐 물어봤더니 중복 단어를 10번 이상 반복되게 안 한대요. 그러면은 중복 단어를 10번 정도 하고 해시태그로 달면은 그게 노출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대표님 말로는 뭐 분산이 돼서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메인 키워드 잡는 데는. 그거는 그분의 말이니까. 로직에는 딱 정해진 정답이 없으니까 뭐 그런 말도 있더라 카더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진은 10장에서 15장 정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그 대표님한테 물어봤죠. 맛집은 조금 더 많이 올리고 마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작게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많이 올리는 걸 선호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적게 올리는 걸 선호하는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뭐 요 정도 사진을 올렸다 쭉 보시고 체크한 다음에 참고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영상을 꼭 올려요.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는 영상을 꼭 올려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2개 아니면 3개를 잡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블로그를 쓸 때 메인 키워드 하나 그리고 서브 키워드 하나 이렇게 잡아요. 이번에 좀 제가 느꼈던 게 강남 명품 수선이 메인 키워드였고 MCN 가방이 서브 키워드였어요. 근데 MCN 가방이 상위에 잡혀가지고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저만 1번 블로그가 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고 느낀 게, 메인 키워드로 잡는다고 해서 더 노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서브 키워드를 잡아도 메인보다 훨씬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구나. 메인은 오히려 노출이 안 됐었거든요. 그때 강남 명품 수선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글을 올리자마자 소통을 엄청 해서 댓글이랑 공감을 받아요. 왜냐면은 제가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글들이 2-3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상위에 노출이 되는데, 그 MCN 가방을 검색해서 유입을 했느냐, 강남 명품 수선을 검색해서 유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메인 키워드가 또 그때 갈리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강남 명품 수선보다는 MCN 가방이 검색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서브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올리실 때 키워드 꼭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는 꼭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 쿠팡 파트너스 때문에 블로그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너를 달아놨어요. 대표님들 거의 다 쿠팡 파트너스 하고 계시잖아요. 수업 내용을 조금 더 활용하면 좋으니까 이 배너부터 먼저 달고 시작을 하실게요. 우선 배너를 다운받으러 쿠팡 파트너스를 들어갑니다. 배너 URL을 갖고 와야 돼요. 링크 생성, 카테고리 배너 생성을 들어가세요.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꾸미기 설정을 들어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위젯을 직접 등록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신 후에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쿠팡, 그리고 저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기 때문에 센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니다. 엔터를 눌러주시고, 아까 파트너스에서 가지고 오고 싶었던 요거를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HTML 복사를 눌러주십니다. 복사가 됐죠? 복사가 된 상태에서 다시 내 블로그로 가주시면 되세요. 컨트롤 V,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컨트롤 V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에 정렬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배너가 달렸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배너를 크기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선택해서 내 블로그에 반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쿠팡 파트너스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힘들다 싶으면은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만 대표님의 블로그에 적용을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 어플에서 추천드릴 거는 퍼펙트 비디오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프로를 결제해서 쓰고는 있지만 이거 무료 버전도 블로그 하기에는 뭐 괜찮을 정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또 헤일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블로예요. 조금 더 많은 편집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블로를 사용해서 아이패드로 편집하고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매 블로그를 업로드 할 때마다 그 정도 공을 들이면은 빨리 지치기 때문에 거의 핸드폰으로 퍼펙트 비디오를 사용해서 글을 올리고 있고요. 영상 관련된 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패스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움짤 만드는 거예요. 움짤을 3초 만에 만들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 비디오를 클릭해서 불러오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떠요. 이미 움짤이 만들어진 거죠. 저는 성격이 급해서 토끼 모양을 한 4-5번 클릭을 해주고 하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돼요. 끝이에요. 움짤 만드는 게. 빨리빨리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저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릭 URL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관련된 글을 쓰는데 내 블로그 글을 보고 전화가 오게 하기 위해서 클릭 URL 요거를 되게 많이 쓰는데 저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클릭했을 때 전화번호가 뜨겠어요. 블로그를 보다가 여기 한번 문의해봐야지 하면은 이 이미지만 클릭하면은 모바일상으로 봤을 때 전화로 바로 연결되는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선 글을 쓰기를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내가 링크를 달고 싶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PPT에서도 보셨던 요거를 클릭해요. 저는 화면을 조금 줄여줘요. 중간으로 줄여주고 이제 URL을 달 거예요. 내가 URL을 넣고 싶은 곳을 클릭해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클릭같이 생긴 요 녀석을 이렇게 클릭해줍니다. 여기 내 전화번호를 넣어주면 되세요. 텔 쓰고 띵띵하고 1979 이렇게 쓰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요거는 내 링크를 단 게 반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초록 색깔 나와 있는 클립을 한 번 더 클릭하셔서 공인데 잘못 썼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내가 원하는 글씨의 링크를 걸고 싶으시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드래그를 하신 후에 클립을 통해서 URL 링크를 달아주셔도 되시고요. 계속해서 방문율 2배 업로드 시기 보실게요. 블로그 이웃이 지금 2090명이라고 치고 노무사, 부동산, 집하는 뭐 부동산이겠죠? 부원장, 변호사, 이비인후과, 병원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의 광고 뭐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살펴봤을 때 주로 평일 업무 시간에 블로그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주의 시작에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근무의 시작 9시에서 10시 정도에 업로드를 해요. 블로그를 업로드 하자마자 바로 이웃들한테 달려가서 글을 쓰는 타입이라서 예약은 굳이 하지 않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계속하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웃들과 막 댓글 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틈틈이 시간을 활용하면서 했었고 그리고 블로그 글 업로드 후에 내가 잡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 노출되기까지 넉넉 잡아서 한 3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9시에 업로드만 누르는 거예요.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한 12시 정도에 노출이 되겠죠. 9시부터 노출되는 12시까지 그러면 내 지수가 만약에 숫자로 치면 2라고 쳐요. 2라고 치고 블로그를 업로드 하자마자 이웃들한테 가서 댓글을 엄청 남겨요. 엄청 남기면은 그 이웃들이 답이 오거든요. 효율이 쌓여서 내가 처음 썼던 블로그 글은 2의 지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웃들이 클릭해주는 그 능력치로 한 4까지 올라갔어요. 4까지 올라가서 메인에 노출이 되었어요. 메인에 노출이 되면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그걸 클릭하면은 그 효율이 또 높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노출이 되어야지 내 블로그 글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노출되기 전까지 그 3시간 동안 블로그 이웃들을 활용해서 그 지수를 높여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유명인이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고 그렇게 썩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블로그를 사실 찾아와 주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웃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웃의 종류에는 뭐 요 정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웃이 있고 그냥 이웃이 있어요. 아니 서로 이웃이 뭐냐 그냥 이웃이 뭐냐 똑같은 이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서로 이웃은 서로 친구를 맺은 사람들이고 이웃은 그냥 나만 혼자서 친구를 맺었든 그 사람이 혼자서 친구를 맺었든 어쨌든 쌍방이 아니라 일방의 관계인 친구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웃에는 또 2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이웃이 있고 소통 안 하는 이웃이 있어요. 그럼 소통하는 이웃은 뭐가 좋냐? 당연히 좋죠. 내 블로그 이웃수도 2000에서 2001명으로 플러스 1을 시켜주고 내 글에 공감도 클릭해주고 댓글도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율이 있는 이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통을 안 하는 이웃은 그런 왕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 이웃수 플러스 1만 시켜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글을 올렸어요. 그럼 내가 어쨌든 블로그에 유입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나는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내 글 중에서 공감이 280개 정도 되는 글이 있어요. 이 공감을 클릭하면은 그 리스트가 쫙 뜨거든요.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댓글 써주고 공감 써주고 그러면서 나의 흔적을 남겨주면서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경로를 마련해주는 단순 노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틈틈이 밥 먹을 때마다 하고 있고 수업 받으러 가는 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답방이라는 단어를 꼭 쓰거든요. 답방이라는 단어의 네이버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시면 다른 사람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방문함 또는 그런 방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은연중에 너가 나의 블로그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의 블로그를 방문한 것이다. 고로 너가 이 댓글을 보고 내 블로그를 와서 내 글에 공감을 눌리고 댓글을 남기게 되면은 나는 또 너에게 답방을 올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답방 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함축시켜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을 꼭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드리자면은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뭐 글에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쓰면 너무 속 보이잖아요. 여기서 쓰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가장 최신 글에 답방 왔습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얘가 나한테 최신 글에 답방을 왔네? 그럼 나도 얘 최신 글에 답방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웃을 늘리는 방법이, 만약에 내가 이웃 답방을 갔어요. 와, 나는 2, 300개밖에 공감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1000개, 2000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블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다 들어가서 서로 이웃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방법이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갔을 때 기다리면서 핸드폰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신청하고, 버스 환승하러 걸어가는 길에 신청하고, 강의 듣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냥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신청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시간 활용을 해서 단순하지만 복잡한 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딱 하루 해서 늘어난 게 2090명이 된 거예요. 아까는 뭐 2010명인가 있었죠. 딱 하루 버스 안에서 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100명 정도가 늘었으니까 노력 대비 숫자가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블로그 체험단 같은 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은 투데이 수는 내가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사실 이웃 수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도 우선 베이스를 깔아 놓으시면은 체험단을 통한 부수익 정도는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서로 이웃 신청을 맺고 이웃을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말해서 약간 먹튀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요런 거를 다 찾아냅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만 팔로우 할 수는 없으니까 요런 거를 찾아가 볼게요. 이렇게 블로그 화면을 들어오셔서 다 통솔 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 주십니다. 너무 많아요. 용서 못해요. 그럼요. 내가 왜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수지도 아니고, 그쵸? 나만 그 사람 글 볼 필요는 없죠. 무서워서 이웃 신청 못하겠습니다. 그쵸? 그치만 배신자는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우선 정리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하는 방법은 기본 설정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에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은 이웃 그룹 관리라고 있어요. 이웃 그룹 관리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 이웃 목록들이 다 있어요. 네모박스 옆에 그룹 전체 옆에 이웃 전체라고 있어요. 이웃을 색출해내는 거잖아요. 서로 이웃은 감사합니다 땡큐고 이웃은 배신자들이에요. 들어가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다 저를 언팔한 사람들이에요. 근엄하게 요거를 클릭해서 온 마음을 담아서 삭제를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모두 삭제합니다. 그럼요. 다 삭제해야죠.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은 없어졌죠?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다 걸렸어요. 다 나와요. 저는 이걸 모르고 원래 블로그 어플로 서로 이웃인지 그 화살표 이렇게 쌍방으로 됐냐 한방으로 됐냐 요거를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다 체크해서 하나하나 다 추려냈었거든요. 멍청한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이렇게 색출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고생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색출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단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그 사람들의 불이익이요. 불이익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끊었잖아요. 근데 내가 원래 100명이 있었어요. 나의 이웃이. 근데 그 사람이 빠지면서 나는 99명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100명이었는데 내가 이웃을 처단함에 따라서 그 사람도 9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수 마이너스 1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팔 색출했죠. 배신자들 처단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동. 요것도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뷰티 카테고리 파워블로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블로그를 봤는데 저품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는데 하나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폴더죠. 폴더, 리뷰 폴더, 뭐 맛집 폴더 이렇게 있는데 그 폴더에 하나에다가 베이스, 기초 모든 화장품에 대한 글들을 다 써놓으셨었는데 이분이 욕심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에 있던 뷰티 관련 게시물을 뭐 기초, 베이스, 색조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세분화시키는 과정에서 뭐 10개씩 뭐 20개씩 이렇게 티 안 나게 옮겼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 작업을 싹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게시물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해서 저품질이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카테고리는 수정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카테고리 이동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카테고리 이동을 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카테고리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게시물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게시물을 수정하지 않고 카테고리를 통해서 수정을 하느냐,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업하면서 적었던 요 쿠팡 관련 게시물을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수정하기 들어가요. 요 방법은 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들. 이렇게 수정을 들어갑니다. 수정을 들어가셔서 발행을 누르시면은 카테고리라고 떠요. 지금은 레포트 카테고리 있는데 저는 이 스터디 카테고리로 옮기고 싶어요. 그럼 이걸 클릭하시고 발행을 누르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쨌든 내가 게시물을 한번 수정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게시물을 들어와서 한번 카테고리를 수정하는 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은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게시물을 수정하지 않고 옮기실 수 있는 방법은 목록을 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목들이 쭈주르륵 떠요. 여기서 글 관리 열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 네모 박스가 뜨죠. 나는 아이폰 쿠팡 파트너스 관련된 글을 스터디로 옮기고 싶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V자가 표시되면은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동을 눌러주시고 여기 스터디 방을 클릭해주시고 확인만 띡 눌러주시면은 금방 옮겨져요. 게시물을 수정하지 않고 게시물을 이동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 저는 겁쟁이라서 수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아까 쭉쭉쭉쭉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방문자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구매 대행이나 뭐 위탁 판매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시즌성 상품을 올려라, 뭐 설날 때,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할로윈데이, 뭐 크리스마스 이때 나갈 수 있는 제품들이 모이면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블로그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블로그를 할 마음에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나는 맛집도 잘 안 가고 뷰티에 관심도 없고 뭘 올려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맛집, 뭐 카페, 인스타 감성 전혀 거리가 멀고 화장품에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1일 1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데서 명절 선물 세트 받으면 그거 찍어서 올리고, 뭐 에어컨 필터 청소할 때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 거 찍어서 올리고, 슬리퍼 산 거 있으면 슬리퍼 산 거 찍어서 올리고, 또 놀다가 비가 와가지고 급으로 무인양품 들어가서 우산 산 거 있으면 그거 그냥 찍어서 올리고, 뭐 몇백 개를 올렸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시즌성 있는 컨텐츠들은 꾸준히 방문자 유입이 되는 거예요. 1년을 주기로 조회수가 오르고,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있는지 찍어서 올린 게 단데 추석 때 설날 때 조회수가 그렇게 올라가요. 명절에는 스팸 선물 세트 조회수 증가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삼성 에어컨 필터 청소한 거, 그리고 장마 시즌에는 비 오는 날 신을 수 있는 버켓스탁 슬리퍼, 무인양품, 우산 조회수가 증가를 하더라고요. 내가 블로그를 쓰면서 이걸로 뭘 하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내가 글 쓰는 연습을 하고 안정적인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고 올바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시즌성 키워드를 업로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조금 재밌었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 2022년 3월 7일 날 방문자 수가 평소보다 조금 많이 나왔다 싶어서 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지 하고 보니까 신설동 삼겹살 수타생고기를 많이들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게 메인 키워드겠죠? 신설동 삼겹살. 그리고 제가 서브 키워드로 잡은 게 수타생고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수타 삼겹살로 키워드가 잡혀서 이렇게 키워드가 잡힌 거예요. 제목 안에서도 조합이 되거든요. 2018년도에 쓴 글이 2022년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지? 하고 저도 검색을 해봤죠. 수타 삼겹살을.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뭐 TV 생생정보통신 뭐 이런 거에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TV 노출 효과로 제 블로그 조회수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저는 예전 글을 사실 잘 지우지는 않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수업 준비하면서 몇백 개를 비공개를 돌렸는데 지우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기타 다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랬습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타로 쓰는 거고요. 지금 제 블로그 중에서 가장 유입수가 일괄적으로 나고 있는 게 문서 작성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돼서 워드프레스에서 자격증을 독학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학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블로그를 작성해서 글을 썼어요. 요것도 좀 어그로가 좀 있어야 되겠죠. 비용 영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요약 파일. 사실 워드 프로세서는 요약 파일이 시중에서 책을 사지 않는 이상 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공유를 드렸었거든요. 어차피 내가 공부하면서 만들었던 파일인데 응용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워터마크 달아가지고 PDF 파일로 13장 정도 된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다른 분들이 제 거를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또 후기를 쓰시면서 제 블로그를 언급해주시고, 그래서 그 블로그 후기를 보신 분들이 문의문의 워드 프로세서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유입이 또 생기더라고요. 굳이 내가 의식해서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를 활용해서 공유를 하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내 블로그의 유입수를 좀 끌어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예시로 드렸고, 그래서 또 찾아가죠. 또 여기 보시면은 문의문님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알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댓글을 남겨줘. 아는 척하면서 어머 저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합격 축하드려요 하고, 여기서 서로 이웃을 해서 이웃수를 플러스 1을 시키면은 이 사람은 나를 이웃 삭제 안 할 사람이니까. 녹화를 하고 있는데 56분 27초를 떠들었는데, 혹시 이거는 혹시 몰라서 PPT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PDF 파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왜?